정말 많은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이 행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큰 결례를 범하고 있어요. 부고 문자를 받은 순간부터 빈소를 나올 때까지 10년차 상주업체 대표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장례식은 부고를 받은 후 4시간 이후부터 2일차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너무 이르면 빈소 준비가 덜 됐고 마지막 날 아침은 발인 때문에 조문이 어렵습니다. 단 유족과 가까운 사이라면 일찍 가서 장례 준비를 돕거나 발인까지 함께하는 것을 예로 여기기도 합니다. 조문 복장은 대부분 어두운 색으로 잘 갖춰 입고 오시지만 유독 많이 하는 실수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화려한 색이나 발목 양말은 피해야 합니다. 치마를 입을 땐 스타킹을 신어 맨살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둘째, 진한 향수나 화려한 액세서리는 장례식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결혼 반지 정도만 남기고 최대한 줄이는 게 예의입니다. 복장을 갖췄다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남았죠. 바로 부의금입니다. 부의금은 보통 3, 5, 7만원 또는 10만원 단위로 준비합니다. 전통적으로 홀수와 10은 귀란 숫자로 여기지만 4와 9는 불길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된다면 실제 조문객들이 가장 많이 내는 액수를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참고로 예전에는 경사와 반대로 헌돈을 내는 게 예의라 여기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새 지폐도 전혀 문제 없으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과 소속은 봉투 뒷면 왼쪽 하단에 세로로 적고 입구는 접지 않은 채 전달하면 좋습니다. 뒷면 하단은 겸손을 의미하고요. 왼쪽 기재는 상주가 봉투를 집었을 때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입구를 열어두는 건 고인이 노잣돈을 편히 쓰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제 본격적인 조문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문은 조문록 작성, 분양 및 헌화, 상주 1호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빈소에 들어가기 전 무심코 하는 이 행동 3가지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안부 인사는 금물입니다. 상중인 분께 잘 지냈냐 묻는 건 실례이며 악수를 청하는 것도 경솔한 행동이에요. 둘째, 부의금은 상주에게 직접 주지 않습니다. 상주가 슬픔에만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하는 거죠. 부의함이 입구에 있으면 미리 넣고 안에 있다면 조문 후에 넣어주세요. 세 번째, 외투, 모자, 가방은 미리 벗고 빈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보통 입구에 옷걸이나 보관할 곳이 마련돼 있으니 정리 후 빈소를 찾아주세요. 특히 겨울에는 깜빡하고 입고 온 그대로 절까지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분양은 여럿일 경우 대표 1명만 해도 충분합니다. 향로가 꽉 찼다면 생략해도 괜찮고요. 향은 하나면 되고 잔불은 입으로 불지 말고 흔들거나 손 부채질로 끄셔야 합니다. 기독교식이나 종교가 없는 빈소에선 분양 대신 헌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꽃을 영정 방향으로 공손히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분양 후엔 2번 절하고 반배, 헌화 후엔 묵념을 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 손 위치는 평소와 반대인데요. 남자는 오른손, 여자는 왼손을 위로 잡습니다. 하지만 예법은 종교 지역 집안마다 다르니 꼭 똑같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종교나 건강 문제로 절 대신 묵념하는 것도 절대 결례가 아니에요. 형식보다 중요한 건 고인을 향한 진심이죠. 이후에는 상주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맞절이 전통이지만 목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사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도로 짧게 하세요. 말하기 어렵다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여도 훌륭한 조의 표시가 됩니다. 조문을 마치면 접객실로 이동하는데요. 예전엔 음식을 꼭 먹는 것이 예의였지만 요즘은 상황에 따라 생략해도 결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을 남기면 비용 낭비고 붐빌 땐 빨리 자리를 비워주는 게 더 큰 배려입니다. 접객실에선 큰 소리로 지인을 부르거나 손을 흔들고 통화하는 건 삼가주시고요. 술은 각자 따르고 잔을 부딪히는 건배는 절대 금물입니다. 유족이 오면 잠시 쉬게 해주시고요. 고인의 사인을 자세히 묻는 건 부담이 되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조문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문을 마친 뒤에도 지켜야 할 몇 가지 옛 관습들이 있는데요. 본인은 미신을 믿지 않더라도 주변에 믿는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조문 후 집으로 바로 가는 건 좋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렇다고 멀리 갈 필요는 없고 편의점이나 다른 가게를 잠깐 들렸다 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문 후 며칠간은 결혼식, 돌잔치 같은 경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기운을 막는다는 믿음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설명드린 모든 예법은 결국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선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법, 절차 등이 부담스러워 조문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장래를 업으로 하는 저도 매일 되새기는 말인데요. 저희 아정당 라이프 상조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유족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월 납입금 100원으로도 24시간 전국 어디든 장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품격 의전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만기 후 납입금을 100% 돌려받으실 수 있죠. 모든 비용은 투명한 정착제로 추가 요금이 절대 없습니다. 회비는 국민은행 예치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중도 해지하셔도 공정위 기준에 따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833-7377 아정당 라이프 상조로 연락주세요.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당.